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도서 연구회. 네. 여러분들 지금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지금 들려주고 싶은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도서 연구회 강지향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지부 옛이야기 강사 신은영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작년이죠. 저희 옛날 이야기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그 주제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뵀었는데요. 2026년도 올해 또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은 지금 들려주고 싶은 옛날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거 이제 들어보고 또 이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 오늘 어떤 옛날 이야기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실까요? 예. 준비한 이야기가 한 편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혹시 이렇게 어렸을 때나 이렇게 옛이야기를 나눴던 혹시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네. 외갓집이 아주 산골이었어요. 정말 아, 이렇게 뭐 고개를 버스를 이제 내리면 고개를 몇 번을 이제 넘어 어렵사리 이제 찾아가는 이제 초가집에 이제 외갓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 여물을 이제 끓이는 그 작은 방에서 이제 사촌들이 그 방이 따뜻하잖아요. 네. 여물을 끓이니까. 그래서 그 작은 방에 이제 그 동네 이제 불악촌이니까 사촌들이 그 방에 모여가지고 옛날 담요 있잖아요. 네. 링크 담요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추운 겨울날 거기 네모 안에 그냥 다들 발 집어넣고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네. 이제 그 중에 나이 많은 이제 사촌 언니가 이제 밤 되면은 네. 껌껌하잖아요. 그쵸. 그 전기불 하나 의지하는데 그것도 이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빨리 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어두운 캄캄한 방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언니들이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제 예.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또 짓궂은 언니가 이제 무서운 장면에서 하고 놀래면 깜짝이야, 이제 막 다들 막 이제 자지러지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어린이는 또 이제 화장실을 가려면 또 이제 더 뒤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너무 네. 무서워가지고 그럼 또 마음 약한 언니나 오빠가 또 이제 같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옛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맞아요. 그 느낌은 이제 가지고 있어요. 사촌들하고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이제 따뜻한 방의 네. 느낌하고 그렇게 막 깔깔대고 막 웃었던 그런 아.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기억들이 되게 몸으로 기억됐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온도라든지 공기라든지 그때 그 따스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아마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사회자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같이 있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네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참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좋으신 이야기가 어머니였네요. 네. 그 부분으로는. 근데 그렇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제 안에 굉장히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도 정말 옛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번에 이걸 하면서 이렇게 노트를 찾아보니까 제가 2013년도 4월에 한 8명이 옛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옛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어렸을 때 엄마가 들려줬던 이야기 그리고 그때 같이 한 편의 이야기를 갖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느 날은 저녁 7시에 저희 집에 모여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서 한 12시까지도 그 옛 이야기 한 편을 갖고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요즘에 TV 프로그램에 이야기라는 말이 붙는 제목이 있는 네. 그런 TV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궁금한 이야기 와이, 뭐 꼬리에 꼬리를 네. 무는 이야기처럼 네. 이야기를 우리 둘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제목에도 붙이고 그 프로그램이 또 은근하게 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다 이야기를 좋아하셔서 들어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옛날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예. 그
소개를 받고 선생님이 또 맛깔나게 읽어주실 거예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네. 또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요번에 하면서 그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떠오른 이야기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예요.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치요. 어떤 대사가 떠오르시죠? 호랑이가 그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참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고 굉장히 널리 퍼진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달라고 했을 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옛 이야기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했을 때 잔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 안에서가 그런 부분이 좀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이나 그리고 이렇게 동화책, 그림책으로 나온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야기가 화소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책을,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옛날 옛적 간날 같죠. 어린이 도서 연구에서 펴낸 건데 여기에 채록된 이야기 중에 그 평안북도 선천군 유종용 분이 이렇게 읽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들려주신 이야기를 제가 여기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익히 해와 달이 된 오누인데 지금은 해와 달이 된 남매 이야기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익히 아는 이야기니까 좀 편안하게 네. 이제 들어줘도 되고 내가 아는 이야기와 요 부분은 조금 다르구나 아니면 그렇죠. 그래 역시 내가 아는 이야기였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한번 편안하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해와 달이 된 남매. 옛날에 어느 산골에 낸 하나이 살고 있더랬는데 집이 가난해서 놈의 집에 가서 방아품도 팔고 배도 매주고 겨우겨우 살고 있었다. 이내는 전몸이 애기와 내더든한 아들과 딸이 있는데 품 팔러 갈 적에는 집이다 두고 갔다. 하루는 고개 넘어 부잣집에 가서 하루 종일 방아품을 팔고 개떡을 얻어개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개 하나를 넘어 넣거니 범이 나와서 길을 막고 그 개떡을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서 개떡을 주었다. 범은 개떡을 먹고 오도매로 갔다. 고개를 또 넘어 넣거니 아까 그 범이 나와서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서 수건을 벗어주었다. 범은 그 수건을 개주고 어둠에로 갓비렸다. 고개를 또 넘어 넣거니 그 범이 나와서 저고리를 벗어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했다. 내니 저고리를 벗어주놓거니 범은 바닥에 지고 어둠에로 갓비렸다. 또한 고개를 넘어 넣거니 범이 또 나타나서 조매를 벗어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서 조매를 벗어주었다. 범은 조매를 받아가지고 갓비렸다. 또 고개를 넘어 넣거니 범이 또 나와서 팔을 떼어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했다. 내니 팔을 끊어주놓거니 범은 팔을 개주고 갔다. 고개를 또 넘어 넣거니 범이 또 나와서 이 낸을 잡아먹었다. 범은 낸을 잡아먹고 내내 수건을 쓰고 내내 저고리와 초매를 입고 그 내내 집에 가서 아가야 오만이 왔다 문 열라고 했다. 목소리가 저의 오만이 목소리가 아니어서 우리 오만이 말소리 아니다 하면 문을 열어두지 않으니거니 범은 내래 먼 길을 오매 바람을 많이 쐬서 목이 새서 그런다고 했다. 아들은 오만이 손 좀 만져보자 문구멍으로 들이밀어보라고 했다. 범이 손을 들이밀어 주는 거니 만져보고 우리 오만이 손은 보들보들한데 이 손은 깔깔하다. 오만이가 아니다고 했다. 범은 내래 부잣집에서 배를 매주느라고 손에 불이 말라붙어서 깔깔하다. 날라 문 열라고 같았다. 아들은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는 거니 범은 방으로 들어와서 언나 젖먹이 걷다고 언나를 안고서 웃구새 가서 잡아먹었다. 언나를 먹느라고 오뚝오뚝 소리가 났다. 아들은 엄매야 뭐 먹어? 하느거니 부잣집에서 콩 닦는 거 먹는다 했다. 나 좀 달라 하느거니 범은 언나 손가락을 던대주었다.
아들이 이걸 보고 저거는 오만이도 아니고 범이 같다 하고 도망칠 생각으로 엄매야 나 똥 매려워 했다. 거기서 누워라 하는 거니 꼴인내 나서 안 된다 했다. 아 그럼 뜰락에서 누라. 밟음 억하 같네. 그럼 재통에 가서 누워라. 그래서 아들은 밖으로 나와서 멀리 태서 우물에 있던 나무에 올라가 있었다. 아이들이 똥물에 나가더니 어디 안에서 범은 아들을 찾아보겠다고 나와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우물역에 와서 우물 안을 들여다봤다. 우물 안에 있어서 야들아 이리 나오라 날래 나오라 하며 소리텄다. 그 아들이 그 모양이 우스워서 아들이 히히히 하고 웃었다. 범은 웃음소리를 듣고 나무를 쳐다보고 너들 어디렇게 올라갔네 하고 물었다. 범은 앞집에 가서 기름을 얻어다가 그랬더니 산에 아래 앞집에서 기름 얻어다가 나무에 바르고 올라왔다고 했다. 범은 앞집에 가서 기름을 얻어다 나무에 바르고 올라가는데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너들 어디렇게 해서 올라갔네? 다시 물으니까니 어린 채넬에 건너집에서 독구를 얻어다가 그걸로 나무를 딛고 올라왔다고 말했다. 범은 건넌집에 가서 독구를 얻어다 나무를 띄기만 올라왔다. 범이 이 아들 있는 데까지 거의 올라오게 되는 거니 아이들은 급해서 하늘에다 대고 하느님 우리를 살릴라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고 죽일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오 하고 빌었다. 새 동아줄이 내려와서 아들은 이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범이 나무에 올라가 보는거니 아들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범도 하늘에다 대고 빌었다. 하느님 나를 살려갔으면 새 줄을 내려 보내주시고 죽일라면 썩은 줄을 내려주시오 하고 빌었다. 썩은 줄이 내려와서 범은 이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대서 아래로 떨어졌다. 범이 떨어진 곳에는 시시대를 비워낸 시시끄댕이가 있었는데 범은 시시끄댕이에 찔려서 피를 내고 죽었다. 그래서 시시대에는 지금도 범의 피가 묻대 있다고 한다. 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사내 아이는 달이 되고 쟤네는 해가 됐다고 한다. 네, 익히 아는 이야기여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사투리로 읽어주셨는데도 어느 정도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이 짧다면 짧은 이야기죠. 예, 이 그쵸.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가 엉 하고 나타나는 그런 무서움도 있고 호랑이가 또 엄마를 그렇게 네. 잘라먹고 싹 잡아먹는 무서움도 있고 잔인함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막 쫓아오는 그런 그쵸. 긴박함 그리고 또 그 우물에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네. 우물에서 이제 비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맞아요. 호랑이가 나오라 가니까 이제 또 동생이 히히거리며 또 웃는 그 긴박함 속에서도 또 그런 그쵸. 여유, 재치가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 호랑이가 또 수수대에 이렇게 여기서는 시시대라고 이제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수대에 이렇게 푹 찔려 죽은 그 장면에서는 또 이제 통쾌함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죽었으니까 통쾌함도 느껴지고 이제 햇님, 달님, 오빠와 이제 온누이가 됐다는 장면에서는 또 해피엔딩도 느껴지고 짧은 이야기 안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다 담겨 있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특별히 오늘 들려주고 싶다고 고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서 여러 화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하고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원형에 가까운 그런 화소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봐도 이렇게 엄마 똥 누러 간다는 이야기나 아기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쵸? 요 이제 옛날 옛적 갓날갓적을 접하면서 네. 그 뭐 아기라든가 맞아요. 뭐 똥 이야기를 그때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야기 자체가 엄마가 이렇게 호랑이에게 팔과 다리를 준 것처럼 약간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온전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떡 하나 주고 난 잡아먹지 막 이러고, 그리고 팔을 떼달라고 했을 때 무서우면서도 그렇게 이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 속에 들어있는 오누이가 마치 저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엄마가 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호랑이가 마치 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호랑이는 호랑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꾸 엄마를 이렇게 잡아먹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그러면서 또 그 엄마의 치마하고 저고를 입고 엄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저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집에 이렇게 나갈 때는 기분 좋게 얘들아, 엄마 다녀올게 이러고 잘 갔다가 갔다 올게 이제 집에 했는데. 들어갈 때만 되면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맞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집을 어지러 놓혀놨냐고 막 하면서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는 모습들이 마치 그렇게 변화하면서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했지만 점점 호랑이가 되어가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이중성 같은 네. 거군요. 그래서 한편 안에 어렸을 때 나의 모습, 그리고 또 지금의 또 나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네.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호랑이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호랑이가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지만, 그쵸. 남매지만, 저는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도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호랑이가 문득 저한테는 지금 약간 저에게 다가온 재앙처럼 느껴졌어요. 시시각각 나에게 무언가를 이제 뺏으려 하고, 뭔가 다른 얼굴로 다가와서 그쵸. 나에게 뭔가를 더 뺏어가려고 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쨌든 통쾌하게 호랑이가 죽어서 나에게도 이런 실험과 이런 재앙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갖게 되고 해서 맞아요. 저는 좀 호랑이가 엄마보다는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재앙, 요즘 제 상황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본인들의 그런 처한 그 상황과 지금의 생활에서 아마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이 호랑이가 여기에서 보면 옛 이야기 안에서는 다 상징이거든요. 상징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 그리고 저희의 어떤 내면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또 엄마처럼 제 자신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우리 사회자님은 약간 재앙, 시련 뭐 이렇게 느껴지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요. 정답은 없는 거죠. 없지요. 옛날 이야기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이 상징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네. 보니까 요게 갖고 있는 누군가의 그 권위자의 말에 그럼요. 의존하게 돼서 맞아요. 저분은 엄마라고 했으니까 이건 엄마일 거야 하면서 맞아요. 그거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더 재미가 없게 느껴질 때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럼 정답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정답은 없고, 그래서 오늘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나는 호랑이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근데 어떤 분은 아빠처럼 느껴지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에게는 병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옛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옛 이야기가 저를 또 건드려줬어요. 어떤 거였냐면, 왜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가져가고 또 떡 가져가고 나중엔 옷도 가져가고 나중에는 팔 한 짝, 다리 한 짝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잡아먹고 그냥 한 번에 떠가고 사람을 연말을 그냥 한 번에 먹어도 되는데. 너무 고통을 준다 그러게요. 생각하잖아요. 그러겠는데, 근데 요번에 다시 이걸 하면서 이게 고개라는 게 인생이겠구나.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씩 잃어가는 부분들, 나에게 오는, 그래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앙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나아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뭔가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에게 주어진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 근데 그걸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호랑이도 이렇게 죽을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것처럼 또 저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삶이라는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각박해져서 그러고 싶진 않지만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호랑이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나의 그 어떻게 보면 내 안에 품으려고 가두는 그런 부정적인 그 모성애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지금 댓글에도 보면 뭐 엄마라고 느끼셨다는 분도 있고 네. 뭐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하셨다고 쓰신 분도 계시네요. 네. 저는 요 선생님이 읽어주신 요 이야기 안에서 또 되게 인상적인 게 아기예요. 그렇죠. 호랑이가 오똑오똑 먹었다고 그 표현이 정말 그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충격적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아기를 먹는 이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살아남은 데는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그림책에서는 아기의 등장은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남매, 오누이 이렇게만 등장을 하는데 아기까지 등장해서 오누이 2명이 아니었고 셋이었네 라는 네. 것도 알게 됐고 아기를 오똑오똑 먹는 그 장면을 왜 굳이 계속 이렇게 넣어서 살아남았을까 예.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은 이 아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즐기다 보니까 이 아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이런 그 화소들이 다 없거든요. 그림책에서도 보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중에서 한 권 빼놓고는 이 화소가 다 빠져 있어요. 맞아요. 네. 요즘에 부모님들은 저처럼 충격을 받고 어떻게 아기를 먹을 수가 있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이건 빼야 돼 라고 맞아요.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보면은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무섭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들려주시는 분이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무섭지도 않고 그리고 팔을 이렇게 떼는다 해도 그게 뭐 피가 흘리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는데 참 엄마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불편하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호랑이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 방 안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호랑이였구나라는 걸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오똑오똑 먹는 장면에서 맞아요. 또 이렇게 손가락을 이제 뭐 먹어 이러니까 이제 손가락을 던져줬다라는 그러니까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옛 이야기 안에서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호랑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호랑이를 여기서 직면하게 되는 정말 제일 두려운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호랑이와 그 무서운 두려운 존재와 맞짱을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옛 이야기 안에서 아기가 등장하는 것은 가장 두려움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옛 이야기 안에서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집 밖으로. 그래서 왜 주인공들은 밖으로 나가야 길을 할 때, 떠나죠. 예, 길을 떠나야 되는데 지금 아기는 여기에서 좀 의존적인 대상이라고 봐요. 그쵸. 그리고 젖먹이라고 그쵸.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젖먹이라는 거가 좀 약간 미성숙한 엄마에게 의지하는, 의존하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은 나중에 집안에 머무르게 되고 집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 부정적인 어떤 모성애로 인해서 가두어지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같이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석하니 예. 또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오똑오똑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네. 호랑이구나 이제 드디어 그쵸. 깨닫는데 그 아이들이 그 방 안에서 이제 제가 다른 책을 읽은 것에서는 이 네. 아이들이 호랑이를 몰래 이렇게 피해서 나갔다라고는 표현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똥 마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똥 마렵다가 호랑이가 여기서 놀아. 그러니까 냄새 나잖아. 네. 라고 또 한 번 재치를 발휘해요. 네. 그들이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는 이 그쵸. 방안을 나가게 되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똥 부분도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만약에 이야기에서 보통 그림책에서도 그렇고 똥 이야기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똥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건 뭐냐면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제 호랑이가 들어와요. 근데 호랑이의 꼬리를 보고 두려워서 호랑이 몰래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직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 좀 비겁하게도 좀 느껴지고 음. 아이들이 더 나약한 존재로 좀 느껴지기도 맞아요. 하네요. 나약하기도 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뺐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나약한 존재,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여기 할 때 처음에 긴장돼서 막 배가 좀 싸르르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몸의 언어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본능일 수도 있겠네요. 본능으로 정말 그죠. 살려고 하는. 네. 진짜 이 순간 똥이 마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런 기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정말 호랑이와 같은 내가 정말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와 맞닥뜨렸을 때 나는 여기서 엄마 똥 마려워 이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해서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의 재치가 네. 부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냄새나고 더럽다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똥은 가장 친숙하잖아요. 왜냐하면 똥은 아이들이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넣는 똥 그건 자기의 창조물인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이걸 넣을 수가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걸로 인해서 아이들은 나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그리고 반박할 수 없어요. 호랑이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저도 설득이 됐거든요. 그럼요. 방 안에서 누워 있는데 냄새 나잖아. 맞아요. 그럼 문 밖에서 누라니까 밟으면 어떡해. 그럼 나가 했을 때 네. 듣는 저도 좀 요 부분에서 결국 나가게 되는 부분에서 그럼요. 설득이 됐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언어가 그런 것 같아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언어는 단순하고 명쾌하고 간결해요. 근데 그 언어를 우리는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로 통해서 이 아이들은 호랑이가 점령한 죽음의 공간 아니면 뭐 저는 또 엄마라고 봤으니까 엄마의 공간에서 호랑이와 직면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또 생명의 공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럼 여기 그 아기가 죽었던 예. 그 공간에서 이제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제 공간으로 보신다는 거군요. 네. 근데 그것도 도망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다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직면해서 스스로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아쉽게도 빠져 있어서 맞아요. 제가 읽은 대부분의 아쉬워요. 책에서는 그냥 호랑이가 뭐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잠깐 그쵸. 뭐 나온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는데 저도 요 똥 부분의 이야기는 똥 마렵다고 기지를 발휘하는 요 부분이 선생님 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더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장면으로 이제 그죠. 다가오네요. 맞아요. 힘이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 우물까지 근처에 있는 그 나무까지 올라가서 이제 숨어 있는데 호랑이가 이제 똥 누러 나간 아이들을 찾아오죠. 네. 그래서 우물에 비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라라고 얘기하니 동생이 히히거리죠. 그 와중에도 그래서 눈치 없는 건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히히거려서 이제 금방 들통이 나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요번에 다시 보면서 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진짜 위대함이 이거였구나. 왜냐면 우리는 너무 두려울 때 숨도 못 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압도를 당하는데 이 아이들은 왜 어느 상황에서든 놀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라는 거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 걸까. 그래서 그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그 호랑이가 기름을 바르고 올라오겠다고 막 하는 그 장면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을 아이들은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른은 어른으로서는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 없는 부분이죠. 지금은 가질 수 없는 잃어버린 기능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 기능, 뭐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그러니까요. 너무 고개를 많이 넘었나 봐.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또 둘째가 이제 동생이 또 도끼를 찍고 올라오라고 네. 또 방법까지 알려줘서 정말 그 호랑이가 안 그래도 발톱도 날카로운데 도끼까지 찍고 척척척 예. 이제 올라올 때 긴장감이 이제 고조되면서 그쵸.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미 방에서 나왔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 때 애들이 또 이제 마지막으로 빌잖아요.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이제 비는 장면이 이제 절정으로 이제 향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아줄을 이제 어떻게 또 동아줄을 생각했을까? 마지막에 이제 자포자기하고 저 같으면 나 잡아 먹어라 그럴 텐데 그 동아줄을 생각해낸 그 기지도 저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는 여기 그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하느님에게 비는 법, 그러니까 간절함이거든요. 근데 이 간절하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빌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었을까 봤을 때 호랑이와 직면했었을 때 그런 기질을 갖고 나오는 아이들은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그 간절하게 빌므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그리고 자기를 정말 해와 달처럼 빛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걸 이제 다 했어. 이제 그쵸. 이제 누가 날 도와줘야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빌면은 된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은 몸에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저의 모습을 좀 봤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거였냐면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어딘가에 숨었을 텐데 아이들은 나무 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호랑이는 다른 데를 다 찾아보다가 우물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우물 위에서 우물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호랑이는 아이들이 나무에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러게요. 그죠? 이렇게 휙휙 뭐 위아래 다 둘러볼 텐데 딱 찍어서 이제 예. 그쪽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아이들의 모습은 나무 위인데 나무 꼭대기는 지상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데 우물이라는 것은 땅에서 가장 아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을 쳐다보고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호랑이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아이들을 낮춰보는 시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아이들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쵸. 비춰진 그런 우물에, 모습으로, 비친 허상의 모습으로. 모습을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이렇게 발견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이 모성이라는 것은 살리는 걸 수도 있고 양육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낮춰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두게 되는 어떤 욕망들이 거기서 보여지지 않았을까. 호랑이가 싶었어요. 엄마인 나로 또 해석이 된다고 치면은 네. 그 우물 안에 아이의 모습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아이가 아닐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냥 어딘가에 비춰진 네. 그냥 그 모습의 일부만을 우리가 맞아요. 또 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옆집에 엄마랑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네, 많이 보게 알게 되는. 되죠. 네. 그런 거와 또 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옛날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상징성을 또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네요. 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느꼈는지, 왜 이렇게 느꼈는지, 그렇죠. 이 상징을 내가 왜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지, 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옛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품는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오면은
이제는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거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 옛날 옛적 갓날 갓적에 체록본에 있는 거를 보면은 그 이야기들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품고서 나중에 나의 삶과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그 이야기는 이제 나의 각편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군요.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옛날 이야기, 네. 이제 옛날 옛적 갓날 갓적을 읽어주셨고, 또 다른 이게 그림책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저희 뭐 소개시켜 주려고 가져오신 거죠? 네. 이 김중철 선생님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있어요. 이 책은 나온 지도 좀 꽤 됐는데, 이 그림책에는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김중철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팔려도 괜찮아 하는 네. 용기겠죠? 그 외면당할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그림책을 또 만드신 거가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그림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좀 약간 좀 몽환적이기도 하고 우리 내면을 이미 표지부터가 많이 건드려-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 또 아이들한테 바로 들려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들려주기가 좀 어렵다고 했을 때는 다양한 이렇게 옛 이야기 그림책을 이렇게 그림책을 같이 보는 것도 좋지만 읽어주기도 하고 그 옛 이야기를 이렇게 또 나중에는 아이들과 가까이 잠자리 들 때 또 이렇게 들려줘 보는 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권 더 우리 이혁배 선생님의 오누이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네. 저희 어린도서관구의 추천 목록에서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이 또 요번에 2026년 3월에 볼로니아 나가치상을 또 수상했잖아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혁배 선생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책 뒤편에 이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참 좋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실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듣던 우리들은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긴장하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학년을 가르쳤던 이복동 선생님은 마치 뒷산에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만 모여 있는 것처럼 옛 이야기의 세계를 근사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도 할머니 선생님의 옛 이야기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그림책 이야기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멋진 말을. 역시 작가님이시네요. 멋진 말을 써주셨네요. 네. 근데 이 멋진 말을 쓸 수 있는 거가 그 이복동 그 할머니 선생님이 1학년 때 들려주셨다는데 훌륭하신 선생님은요. 그 당시로 치면은 맞아요. 되게 앞서가신 분이셨네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선생님께서 그 이혁배 선생님께서 그 몸에 새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산속에 호랑이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슬렁거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는 이런 느낌은 정말 어렸을 때 옛 이야기를 정말 들었던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이야기는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몸의 기억이 돼요. 그 옛 이야기가 나의 체온이 되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좀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 기억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옛 이야기는 근데 뭐 제가 마음대로 조금 변형을 해도 정답은 없으니까. 그럼요. 괜찮잖아요. 누가 뭐 그 네. 이야기 아니야라고 네. 뭐 지적을 할 것도 아니고 그쵸. 하기 때문에 집에 이제 어린이가 있으면 어린이도 들려주고 그렇죠. 잠자리에서 뭐 남편이나 네. 아내가 있으면 또 들려주고 또 부모님이 계시면 또 부모님한테 들려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쵸. 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둘이 이야기를 나눴듯이
넌 여기서 호랑이가 뭔 것 같아? 엄마는 이런 것 같아? 또는 이제 엄마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도 빌어서 또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문화라는 거가요. 그 옛 이야기 한편으로 우리가 문학으로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같이 잠을 자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 그거는 엄마와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아빠도 같이 있으면 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도록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혁배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 들었던 그 옛 이야기가 또 하나의 그림책으로서 그 예술로서 문학으로서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옛 이야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걸로도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 호랑이가 재앙 같았다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그 고개를 한 고개, 두 고개 넘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겪기 때문에 그럼요. 공평하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때, 정말 호랑이와 같은 그런 거를 만났을 때, 엄마 나 똥 마려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죽음의 공간에서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 하나, 이 책에 갖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의미는 이거는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나의 생각이지만 그거를 잘못 이야기하면 아 호랑이는 엄마인가 봐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옛 이야기 씨앗을 그 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씨앗을 찌면은요 싹이 안 나와요.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로 갖고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도까지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그 씨앗을 품을 수 있게 언제든 그 안에서 발아될 수 있는 씨앗이 돼야 되는데 이 뜻과 의미를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은 아 그거였어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약간 국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안에서 느끼는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정도는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이거는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서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던주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는 그게 팁이라고 말씀해 네. 주시는 거죠. 네네. 네,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또 그림책도 지금 추천해 주셨고요. 네. 오늘 벌써 저희 오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은 저희가 기획한 시간이 네. 어느덧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네. 선생님 오늘 재미있으셨죠? 아, 예, 좋았어요. 여러분도 재미있으셨나요? 네, 지금 한 5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밥하느라 집에서 그쵸. 식사하시고 네. 또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서 바쁘신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또 이 옛날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또 기획을 하고 있고요. 언제라고 약속드릴 순 없지만 네.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도 이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